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업무와 관계가 어렵고 쉬 지치는 36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여수에서 근무하는데요. 설계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4월경에 한 4달 전이죠. 극도의 가치관 혼란을 경험했다고 하시네요. 업무에 대한 의욕이 급감했고 조금만 일을 해도 지치고 관계까지 어려워서 왕따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려면 이제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하기도 싫고 일과 사람에 대해서도 염증이 난다고 하네요. 업무를 배제해 주기는 했지만 직장에서 이제 일이 힘들어지니까 배제해 주긴 했지만 이 또한 창피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울과 불면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고 불안감과 가슴이 메어오고 아프다고 합니다. 이직을 해도 이 상태면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는 기력 저하, 불면, 가슴 통증, 불안, 우울 등이 증세가 되겠죠. 이건 이제 내 몸과 마음에 느끼는 증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뭘까요? 네, 그 원인은 삶 중에서 하는 일에 대한 회의, 또 관계가 어려움,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증세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네, 증세를 해결하기는 내 몸만 회복 훈련과 여러 가지 완치 훈련, 네, 뭐 불면증 완치 훈련, 불안 완치 훈련, 우울 완치 훈련 이렇게 되겠죠. 원인 해결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일이 나한테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이 나이에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당분간은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에만 매달리고 있을 생각이요? 어떡할까? 증세만 매달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악순환되고, 증세는 악순환되고, 더 갈 곳을 몰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 이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찾아볼 것인가?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진지하게 여기에 매진을 하세요. 정 안 되시겠어요? 정 답이 안 나오면은 휴가를 내서라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뭐 1, 2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또 3개월이 됐던 네. 그래서 답을 내세요.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다음부터는 다 편하게 됩니다. 일도 쉬워지고 관계도 쉬워집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현병 약을 복용한 후 무기력하고 표정이 없어진 55세 어머니를 돕고 싶은 32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작년 2월에 발병했다고 하시고요. 1개월 동안 입원했다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청소도 거의 안 하시고 또 이제 여성이니까 몸치장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전에 비해서 거의 많이 못 하신다고 합니다. 표정도 없어지셨고요. 또 뭐 약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살도 찌셨다고 하네요. 발병 시의 증세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이게 이제 들은 말씀이실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 기절했다고 하시네요. 이후 교회에 관한 혼잣말을 이스라엘에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등 이런 이제 혼잣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교회를 다니신 지가 몇 달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물을 복용하고 이런 증세는 귀로는 이제 안 들리지만은 마음으로는 24시간 느껴지신다고 하시기는 합니다.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지, 네. 이게 이제 증상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네. 또 지금 현재는 약물 복용이 있고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있거든요. 약물 복용을 했을 때의 상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력과 나태 그리고 체중 증가 이런 거죠. 약물 복용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뭐 무슨 말이 들린다, 혼잣말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네, 이 몸과 마음과 삶에서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의 증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알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질병 낙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세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경미한 증상, 어떤 사람은 심각한 증상, 이렇게 이제 다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가 질병으로 어떤 질병이다, 조현병이다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자신한테 해를 끼치고 뭐 등등. 네, 이걸 연상하게 되거든요. 또 그런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증상이 경미한 경우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원에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TV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듣는 얘기는 전부 다 심각한 거죠. 근데 심각하지 않으면은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온통 이렇게 병명을 붙이면은, 질병 낙인을 붙이면은 전부 다, 이게 심각한 병으로 간다. 지금 그렇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콱 이렇게 찍히게 되죠. 낙인을 꽉 찍히게 됩니다. 지금 어머니의 증세는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미한 증세죠. 뭐 혼잣말 했고, 뭐 그런 말이 들렸다고 해서 뭐 그거 자체는 이제 환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뭐 빛이 내려왔다 이걸 환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뭘 그렇게 해가 됐나요? 본인한테 또는 남한테. 그렇게 해가 될 게 없거든요. 그냥 종교 생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신앙 생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병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뭐 지금 심각하지 않더라도 약을 안 먹으면 심각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약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테니까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지금 좋아졌잖아요. 어찌됐든요. 증세가 좋아졌습니다. 그게 뭐 마음에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증세가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약을 복용했더니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뭐 의욕이 없어지고 표정이 나빠지시고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잘 약을 안 줄여주실 텐데요.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은 줄여주세요. 네, 이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약을 조금 줄여주면은 증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또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 줄이기를 밀당으로 하시면 돼요. 약을 줄이면은 조금 더 힘이 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밀당으로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위장 증세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공황과 조현병의 불안과 생각을 멈출 수 없는 27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한 달 전쯤 왼쪽 옆구리가 당기고 숨 쉴 때 아팠다고 하네요. 소화도 안 되고 배에 가스 차는 느낌이 있어서 겁이 덜컥 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증상은 뭐 흔한 증상인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겁이 났다. 이게 다른 거죠. 위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뭐 정상이었겠죠. 정상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후 인터넷에서 공황장애 증상일 이런 증상을 찾아보다가 아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나 보죠. 공황장애 증상일 수도 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꽂히신 겁니다. 불안해지고 공포감이 오고 이러다가 겁이 덜컥 나서 또 다른 정신질환 쪽을 또 계속 검색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이제 꽂히셨어요.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조현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네, 이런 또 공포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더 생각이 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불면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일 집중력이 감소되고 성기능 감소로도 또 이어졌는데, 이 또한 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중학생 때부터는 건강염려증이 있었고요. 고3 때부터는 가슴이 답답했다고 하네요. 한 달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시초가 되는데요. 옆구리 통증과 위장 증상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능성 위장장애의 증상이죠. 그래서 뭐 이미 검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무슨 뭐 병이 크게 진행된 게 부조의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나빴을 뿐입니다. 공황장애와 이 증상과 공황장애, 조현병에 대한 생각, 이건 뭘까요? 생각 불안과 질병 불안과 생각 과다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죠. 질병 불안의 다른 말은 건강 염려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증상이 당연히 이어지게 되죠. 불면, 집중력 감소, 그 다음에 성기능 감소. 이게 다 이제 증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은 또 뭘까요? 네, 그게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옛날에는 몸을 지나치게 써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나쳤잖아요. 요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다 생각이 지나치는 겁니다. 생각 가지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겁먹고 지나치게 불안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그게 힘든 거죠. 다 마음 가지고 힘든 겁니다. 또 일을 해도 머리로 일을 해요. 몸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쓰는 일을 하고 머리 쓰는 일을 선택을 하고 일상도 전부 다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TV 보고 뭐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이게 다 머리 쓰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생각이 비대한 겁니다. 이게 비대하니까 이제 지나치고 그게 힘든 거거든요. 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네, 이 힘듦과 지나침 원인은 또 뭘까요? 네, 뭐를 하든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거나 아니면은 성취해서 실패하거나, 네,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지나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결 방법은요. 지금 당장은 원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증세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내 몸, 마음, 삶 받아들이기입니다. 현재 내 몸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다. 그래도 못하는 건 없거든요.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현재 내 몸, 마음, 삶에서 내가 병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증세부터 해야 되겠죠. 새로 시작하는데요.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숙면 훈련. 그러니까 병에 대응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만 먼저 회복하고 숙면을 하고 그리고 생각 중지 훈련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어서 불안증과 건강염려증 완치 훈련. 위장 증세가 지속되면은 위장병 완치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원인이 됐던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쉽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성공만 쫓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더 근본 원인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게 지나치면은 또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겁니다. 자, 원래 인생은 힘든 건가요? 네, 이제 발음 좀 이상하죠. 힘든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어렵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 쉽게 해보세요.